피복근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 근력의 10%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족발 닥터김의 김지범입니다. 맨발 걷기를 매일 하는데 어제 갑자기 왼쪽 발등에 통증이 왔습니다. 야, 신발을 신고 걸으면 괜찮은데 맨발 걷기를 이어가도 되나요? 일단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가 한 3년 전서부터 강풍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운동이 유행했는데 구청에서 그 운동을 장려하도록 막 운동장을 지어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나서 각 구청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야 되냐?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신발을 신어서 보호되고 움직이지 않는 발바닥의 근육들이 맨발로 걸음으로 해서 그 근육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 의미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발이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맨발로 걸으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맨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맨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맨발로 걸으면 아프겠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만 걷다 보면 맨발로 걸어서 아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걸으면 괜찮으시면 신발을 신고 걸으시고 맨발 걷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맨발 걷기 책을 보면 그러한 신호가 왔을 때 이거를 이겨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내 발도 더 건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더 아파지시는 분들만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건지 제가 보는 환자들은 그런 환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맨발 걷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맨발 걸을 때 아프면 안 걷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아프시면 얼마든지 걸으셔도 됩니다. 비복근 연장술을 받으면 다리 근력이 많이 없어지나요? 운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좀 해설이 필요해요. 비복근 연장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복근은 아킬레스 힘줄을 구성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서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한테 이 비복근 연장 수술을 합니다. 비복근 연장 수술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 비복근의 근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절개합니다. 그러면 비복근의 근력이 떨어져요. 비복근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 근력의 10%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력을 일상인은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 감소한다고 해도 일반인은 몰라요. 근데 프로 운동선수는 알아요.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비복근 연장 수술을. 하지만 일반인한테는 해도 모른다. 일단 이게 정설이고요. 제가 실제로 해봐도 웬만한 남자들 다 모릅니다. 근력은 떨어지지만 그거를 못 느낀다. 그리고 근력이 떨어진 거를 그러면 내가 운동하면은 극복할 수 있냐? 저는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쪽에 있는 근막이 늘어져 있어서 비복근의 힘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력을 회복하지 않아도 프로 운동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증 없이 뛰니까 더 잘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라면 근력의 약화 걱정하지 마시고 비복근 연장 수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한 질문이네요. 비골 골절핀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목발을 떼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비골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인데요. 골절이 됐는데 외측 복숭아뼈만 골절이 된 경우 또는 뭐 주변에 인대나 다른 뼈가 동반 골절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 생략하고 비골만 골절, 외측 복숭아뼈만 골절이 된 경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기부스하고 목발 짚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달부터는 목발 완전히 떼셔도 됩니다. 이거가 굉장히 재밌네요. 이렇게 주옥 같은 질문들을 제가 다 질문을 이거 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앞으로 꼭 신경 써서 매번 챙겨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천적으로 요족이 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후천적이라는 뜻은 살아가면서 발의 아치가 더 높아질 수 있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의 아치가 낮았는데요. 아치가 높아지는 거는 중력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노화로 인해서 또는 근력이 약해지고 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치가 높아지는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신경근육계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근육이 수축합니다. 시간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럼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힘을 뼈가 이기지 못해서 아치가 높아져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요족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신경근육계에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유튜브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요.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을 알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또 생각외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아는 게 많으셔서 궁금한 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궁금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러한 시간을 가져서 답을 못 해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